안녕하세요. 저는 인디고입니다. 이야기해 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빵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기초 지식이 좀 더 있으면 있을 때 더 볼 수 있겠다 싶다 생각이 드시면 제 영상에 다른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편에 있는 것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짧아요. 일단 어떤 특정한 음식, 어떤 빵이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건강한 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찾는 방법, 그렇게 한번 짧게나마 좀 짧으면서 속이 꽉 찬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빵이라는 건 밀가루, 약간의 소금, 그리고 이스트, 부풀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물, 그런 것들을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열에 데폈다가 굽거나 삶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빵이 만들어지는 게 기본 원리인데,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빵을 먹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밀가루로 만든 빵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게 공식이 어느 정도, 건강한 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빵 찾는 방법. 일단 주 재료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밀가루는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밀을 전부 이제 다 벗겨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벗겨내고, 그런 과정을 도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정하고 나서 먹다 보니까 영양소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빵이 아니라 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먼저. 그리고 정제가 되지 않은 곡물. 네, 그렇습니다. 정제가 되면 될수록 영양소는 떨어지고요. 급격하게 소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당뇨병으로 바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게 이제 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당뇨병,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통밀빵도 있고, 귀리빵, 호밀빵,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빵들은 이름이 호밀빵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함량이 저는 적어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돼야 건축 원료로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 싶은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죠. 이게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건강이 좋다고 해서 다 다르잖아요. 재료가 다르듯이 그 재료에 따라서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이제 함량을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재료가 나에게 적합한지,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재료에 대해서 함량과 그 다음에 영양소적인 측면을 봤을 보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이제 찾는 방법과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좀 연관된 내용인데,
자신한테 맞아야 되겠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영양소가 아무리 좋아도 정제가 되지 않는 곡물들은요, 대신에 소화를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천천히 소화를 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화가 덜 됐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퍼센티지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아예 재료 자체를 다른 걸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빵 자체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빵의 특성 자체가, 빵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맞을 수도,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굳이 빵만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빵이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빵을 선택하되 소화 기능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함량을 선택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해라. 근데 한 가지 대신, 만약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도 요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노력을 해야죠. 빵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영양소가 만약에 필요해, 그 어떤 특정 재료로 만든 빵이 나한테 아주 잘 맞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요. 일단은 퍼센티지를 낮출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걸로 음식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 거겠죠. 운동입니다, 운동. 먹고 나서 바로 걸으시면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렇다고 바로 뛰면은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걸으니까 저도 제가 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미밥을 먹고 있는데, 평소에도 현미밥을 먹고 걷지 않았을 때랑 걸을 때랑 차이가 좀 나요. 저도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현미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몸에 느껴지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위가 쓰리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걸으면 괜찮아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빵과 함께 먹을 식품을 선택해야겠죠. 빵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음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일반 식사를 할 때도 밥만을 먹진 않죠. 밥에 국이 있고, 기본적인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기류도 있고, 야채, 채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빵을 주식으로 선택을 하든 간식으로 선택을 하든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고 하시면, 거기에 그 빵에 대해, 자기가 먹을 빵에 대해서 이 빵이 어떤 영양소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 이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음식과 이제 맛으로서 이제 보조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맛이 아니라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통밀빵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좀 의외로 낮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통밀빵을 먹겠다 하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다른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조금 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빵을 선택하고, 다른 걸 빵이든 밥이든 떡이든,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궁합이 좋거나, 혹은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빵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 함량이 적은 재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밀가루 함량이 적은 재료는 이제 통밀이 될 수도 있고, 호밀, 귀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재료의 영양소와 그 다음에 그 재료의 퍼센티지를 체크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에 맞는 빵을 선택해라.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선택한 빵과 보완이 되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맛에서도 뭐 원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보다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빵을 섭취했을 때 부족하게 된 그 빵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어떠한 식품을 함께 섭취해라. 이렇게 총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잘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다시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